자, 이번 편에서는 지금 사진에서 보여주는 것 같은 의자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제 우드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의자인데 이게 자유 변형이어서 이런 형태를 만들 때 이제 스케치업 자체에서 만들 때는 되게 좀 까다로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편에서 소개한 커브드 로프트를 이용한다든가 하더라도 형태의 이음매라든가 이런 곡선들 만들 때 되게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까다로움이 있는데 SVD를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베이스가 되는 틀을 만들기 위해서 레팅글 먼저 바닥에다 만드는 건 힘드니까 방향키를 이용해서 수평으로 만들어서 형태를 만들어 보면 편하겠죠. 폭은 한 920 정도 잡아주고 높이는 한 720 정도 잡아주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폭을 900 심평 720 높이는 이 정도로 잡아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베이스 도화지 역할을 하는 베이스를 만들고 지금 가구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앞에다 놓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사진을 봐가면서 앞에다 놓고 작업을 할 텐데 이 나무 우드 프레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태를 대략적으로 보면 뭐 등받이선이 여기 위정도 될 거고 팔걸이선이 한 바닥에서 여기 350 정도 올라오고 350 정도 되니까 600선, 550선 정도가 팔걸이 높이가 될 것 같으니까 줄자를 이용해서 바닥에서부터 한 420 정도 올라오면 되겠네요. 450 정도로 올리겠습니다. 450 팔걸이선을 450 정도 잡고 다리 길이가 좀 더 튀어나왔으니까 앞쪽에서 코너 부분 적당히 줄여서 한 80mm, 60mm 정도 들어오게 할게요. 그 다음에 라인은 뭐 프렌드로 곡선을 잡으면 되니까 등받이에서 꺾이는 부분, 라인하고 이런 것들은 프렌드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 선들이 있으니까 여기다 밑기름의 라인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 큰 축을 이루어지는 부분, 이 부분에서 뒷부분까지 축을 하나 그려주고 그 다음에 사선 라인에서 다리가 연결되는 부분까지 한 라인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중간에서 다리는 맨 끝에서 시작을 하니까 좀 더 튀어나오는 게 안정적이니까 위치를 또 한번 잡아주겠습니다. 뭐 정확한 각을 입력해서 잡는 방법도 있는데요. 일단은 간단하게 프리핸드로 한번 대략적인 형태를 봐가면서 잡아보겠습니다. 형태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다리 부분에서 연결되는 등받이 부분의 각. 이 부분도 각이 중요한데 뭐 각을 얘와 같이 가고 싶다면 얘를 카피해서 라인을 위치를 잡아주면 될 것 같은데 조금 형태가 뭐 많이 깊이 들어오니까 각을 이 상태로 가면 안 되겠네요. 들어서 라인 모서리에서부터 이 정도 가게 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기본 라인 원라인으로 형태를 잡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께를 잡아주면 되는데 이 상태에서 두께 폭은 적당히 안쪽부터 한번 잡아줄까 봐요. 옵셋을 이용해서 안쪽 면에서 클릭 두께가 이 정도 나오면 되니까 40mm 폭에서 잡아주는 게 적당할 것 같네요. 45mm 이 두께는 45mm를 잡았습니다. 다리가 앞부분이 많이 나오긴 했는데 뭐 앞쪽은 좀 작고 위쪽은 크니까 이 각이 조금 애매하네요. 각을 다시 한번 잡아주겠습니다. 라인 쪽으로 너무 나왔으니까 라인에서 같은 라인에서 시작을 하죠. 자, 이 정도 각을 잡아주고요. 자, 그럼 여기는 프리핸드로 각을 잡아주는 게 편하니까 라인을 이용해서 두께 폭을 먼저 잡을게요. T 줄자 아래쪽은 폭을 작은 쪽은 한 35mm, 30mm 정도 주면 되겠네요. 30mm. 넓은 쪽은 다시 줄자를 갖고 가서 이쪽은 여기서부터 큰 쪽은 좀 넓게 40mm, 35mm, 40mm, 38mm 정도 잡으면 좀 되겠네요. 38mm 좀 잡아주고 라인을 이용해서 밑그림을 그리게 되죠. 그 다음에 중간반은 여기서 같은 형태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 두께가 좀 틀립니다. 지금 뒤에 등받이 부분이 좀 더 두꺼운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등받이 라인은 여기서부터 라인 하나 거주고 T 줄자 갖고 오면 얘는 아무래도 얘보다는 약간 두꺼워줘야 되니까 56mm 정도 잡아주면 될 것 같네요. 55mm, 56mm보다는 55mm가 낫겠네요. 라인을 이용해서 다시 여기까지 연결. 면 형태가 이 정도 두께들을 잡게 되고요. 아래쪽 다리 쪽도 여기서부터 쭉 라인을 거주면 되는데 이게 바닥 라인까지 가야 되니까 다리가 뒷부분을 좀 벗어나요. 그래서 좀 길게 뺀 다음에 라인을 이용해서 여기까지 마무리가 되게끔 크로스가 되게끔 이렇게 잡아주면 형태가 나오겠죠. 근데 두께는 나중에 조절하기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잡아주면 어느 정도 형태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각들은 약간 뭐 정확한 내각을 줘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그림을 보면서 할 때는 프리핸드로 해도 되니까요. 일단 한번 대략적으로 해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지우개 툴을 이용해서 벗어난 선들은 지워주고 불필요한 선들도 지워주겠습니다. 지워주도록 하죠. 줄자도 필요 없으니까 지워주고 여기도 지워주고 자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거는 뭐 나중에 끊어줘도 되고 안 끊어줘도 되는 거기 때문에 형태를 일단 이렇게 만들어 보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면도 필요 없으니까 지워주겠습니다. 자, 형태는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겠고 끊어지는 부분들은 아까 지우긴 했으나 다시 면치를 구분해 줘야 되니까 끊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 팔걸이 있는 부분이 약간 더 튀어나왔거든요. 이런 부분도 작업을 해줘야 되니까 라인 하나 그어주겠습니다. 자, 이런 기본 형태가 만들어진 상황에서 이제 형태를 만들어 가면 되는데요. 이거 뭐 전체 다 뭐 폴푸시를 이용해서 이렇게 두께를 줘도 돼요. 폴푸시를 이용해서 플러스 키를 눌러서 이렇게 두께를 줘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뒷면이 이렇게 비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 키를 눌러서 작업을 해야지만 이렇게 안에가 카피가 되면서 만들어지는데 카피가 되면서 플러스 키를 누른다면야 뭐 개별적으로 만들어도 되는데 이렇게 따로따로 주게 되면 안에 면이 생겨요. 안에 이걸 지워보게 되면 안쪽에 면이 뚫리지 않고 이렇게 채워지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채워지면 나중에 스무스 줄 때 면이 안쪽에 불필요한 면들 때문에 깨지거든요. 그래서 두께를 한꺼번에 주기 위한 거를 작업할 때는 오히려 아까도 전편에서 설명한 것처럼 조인트 풀푸시를 이용하는 게 편합니다. 조인트 풀푸시를 입구를 한번 이용해 볼게요. 대칭으로 올라가는 거 플러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당기게 되면 되죠. 두께는 지금 한 60mm 정도 주는 게 55mm만 줄게요. 50mm만 일단 주겠습니다. 50mm. 50mm 정도만 주면 이렇게 형태가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사진을 보면서 이제 다듬어 나갈 텐데 두께들이 이제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작업들을 좀 해줘야 돼요. 작업들을 해줘야 되니까 그 작업을 하는 모습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분절선을 하나 그어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엔드 포인트, 여기 엔드 포인트, 그다음에 여기도 엔드 포인트, 엔드 포인트. SVD를 쓰기 전에는 면들을 막 이렇게 직각으로 조금씩 다듬어 줘야 되는 작업들이 있는데요. 여기도 보면 크로스되는 부분에 코너가 라운드가 졌다든가 두께가 얇아진다든가 이런 것들을 작업들을 좀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작업들을 하기 위한 작업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선이 하나 없어졌네요. 하나 그어주고 지금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 조금 여기 턱들을 좀 줘야 되는데요. 턱을 주기 위해서 작업들을 좀 해볼 텐데 여기 가운데 부분에 두꺼운 부분들을 면을 좀 끊어줘야 되니까 그 면을 끊어주는 작업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라인을 이용해서 적당한 크기에서 라인 하나 그어주고 직각으로 또 그어주고 보라색 선이 잡히면 대칭선이라는 뜻이거든요. 보라색 선이 잡히게끔 작업을 해주면 선들이 끊어져서 작업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크로스가 되겠죠. 하나의 부분을 선을 만들었으면 이렇게 선을 선택해서 무브, 카피 아래쪽에도 선을 하나 구분해서 끊어주면 되겠죠. 그럼 이게 각재 부분이 좀 두꺼운 부분을 만들어 줄 때 쓰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 부분이 만들어지면 이제 상황에 따라서 변형을 할 수 있으니까 뭐 그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이 튀어나와야 되는 부분이죠. 근데 보통 면을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면을 잡아서 풀푸시를 해버리게 되면 이렇게 또 각이 만들어지고 각에서 또 꺾어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 선을 선택해서 올려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선을 선택해서 무브를 선만 선택해서 무기를 누르고 수평축의 방향을 잡아주면 이렇게 선이 꺾이는 경우 이런 형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 이 윗부분 때문에 얘를 풀푸시를 빼야 되겠네요. 풀푸시를 빼서 한 10mm 정도만 빼겠습니다. 10mm 양쪽 다 10mm를 빼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히려 이 선을 잡고 이 선을 잡아서 얘를 무브 사선으로 만들기 위해서 무브를 당기겠습니다. 이렇게 각이 방향이 잡혀야 되는데 잘 안 잡히네요. 그러면 얘만 잡고 무브, 자 그러면 얘는 무브 15 정도 주겠습니다. 얘도 선을 선택 무브 15mm. 자 이렇게 해서 각들을 좀 잡아주면 돼요. 더 보여주고 싶으면 더 당겨도 되죠. 뭐 길게 빼고 싶으시면 여기다가 30mm 더 뺄게요. 도합 45mm 뺐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30mm 더 빼서 45mm 빼고 위쪽도 똑같이 선택을 하면 되겠죠. 얘도 보고 45mm 얘도 보고 위쪽으로 45mm. 자, 그래서 대략적인 형태들을 이렇게 잡아주면 되고요. 아랫부분 같은 경우는 좀 줄어야 되니까 뭐 스케일 툴을 이용해서 줄여주면 되겠죠. 근데 단일면의 스케일을 줄일 때는 이렇게 기본 스케치업 스케일을 주면 다 선택이 되니까 이렇게, 여기도 면이 하나 끊어져 있네. 자, 면을 하나 끊겠습니다. 이렇게 스케일을 주게 되면 입체면으로 잡힐 수도 있고 이렇게 면을 잡힐 수도 있어서 뭐 아까도 배웠던 것처럼 프리드 툴을 이용해도 되고 지금 이렇게 해서 약간 좀 줄여줘도 됩니다. 그러면 다리가 조금 더 줄어들어서 형태가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겠죠. 조금만 더 줄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쪽에서 형태를 봐가면서 직선이니까 얘를 조금 줄여주는 게 낫겠죠. 이렇게 꺾이게끔 하면 다리가 보여지는 것처럼 이렇게 꺾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형태를 잡아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도 크로스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게 되면 이렇게 안쪽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곡선으로 연결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좀 줄여줄 건데요. 얘를 형태적으로 봤을 때는 얘는 좀 더 움직여야 되겠네. 보고 이 정도 올려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 윗선도 끊어지는 게 빠지면은 선들은 중간에 끊어지는 게 없으면 깨지는 경우가 있어서 크로스 시켜서 면들은 끊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가운데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늘려주는 게 좋겠죠. 그러기 위해서 선들을 선택한 다음에 move copy 위쪽으로, 그러니까 마름모를 잡아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마름모꼴을 잡아준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마름모꼴 잡아서 이 친구하고 move 이 친구를 끝으로 연결, 이 친구를 move 끝으로 연결. 그래서 형태가 좀 휘어지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좋겠죠. 위쪽이나 아래쪽도 좀 움직여줘야 되니까 얘도 move 움직여주는데 얘는 15mm 정도 옮기면 되겠네요. 여기도
치수는 봐가면서 자기가 공연화시키고 싶은 위치 정도를 미리 수로 잡아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위쪽을 더 많이 휘어야 되겠다. 그럼 얘는 더 올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프리핸드 공연이니까. 그러니까 가공할 때 실제 가구도 이런 거는 가공에 따라 정확한 치수값보다는 나무를 활용하기 때문에 기계에서 금형틀로 이제 뜨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만 좀 주의해서 하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아랫부분도 얘를 두께를 줄여주겠습니다. 풀푸시에서 얘 면을 조금 안으로 들여놓아야 되겠죠. 근데 풀푸시가 지금 안 먹으니까 모양을 다시 한번 봐가면서 그렇게 됐네요. 위에 것만 한번 늘려볼까 봐요. 단일 면상에서 하고 위에 것만 한번 늘려볼게요. 무브 카피 15mm, 또 무브 카피 아래쪽으로 15mm. 그다음에 이쪽은 굳이 안 해도 되겠네요. 위를 끊어줘야 되겠네요. 약간 주는 게 나은데 이퀄 시 안쪽으로 플러스는 하지 말고 약간 밀어넣을게요. 한 5mm 정도 밀어넣겠습니다. 이쪽도 플러스 키 나오지 않게 그냥 주는 거로 5mm 정도 밀어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형태를 잡아서 얘와 연결된 크로스점을 선택해서 무브 카피를 해줘야 되겠죠. 무브 카피에서 적당한 형태로 한 18mm 정도를 띄웠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이용해서 무브 크로스 시켜주면 되겠죠. 여기서 얘도 선 선택해서 무브 크로스 시켜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양쪽에도 마찬가지로 무브 사선으로 작업을 해주고 또 얘도 무브 사선 작업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조금 달라붙네요. 무브 사선. 이게 스냅이 잘 안 걸리면 이럴 때가 생겨요. 근데 면이 깨졌구나. 얘를 치워야 되겠네요. 잘못 연결했네요. 라인을 다시 한번 긋겠습니다. 위치, 엔드 포인트. 그 다음에 얘를 이동하자. 형태를 잡아주고 아랫부분도 역시 좀 스케일을 줄여줘야 되겠죠. 원형에 가까우니까 이게 뭐 직사각형인데 지금 이 아랫면 같은 경우에 스케일을 이용해서 가로폭을 줄여주는 게 중심 센터에서 줄여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사각형이 비슷하게 그 다음에 조금 더 줄여주면 되겠죠.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대략적인 형태가 어느 정도 나왔고요. 등받이 부분의 형태 양쪽은 대칭이니까 여기도 보면 꺾이는 부분이 생겨요. 꺾이는 부분이 생기는데 이거를 직선으로 먼저 작업을 해주는 게 똑같이 맞겠죠. 그래서 그 작업들을 한번 해줄까 봐요. 해주기 전에 얘는 먼저 라인을 카피하고 무브 카피 안쪽에 조금만 이렇게 형태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얘가 조금 줄어드는 게 나서 얘를 뺄 수가 없기 때문에 얘를 좀 줄여서 꺾어주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등받이가 좀 두껍기 때문에 일단 등받이 크기를 한번 보면 조금 두껍죠. 그래서 윗부분을 먼저 줄일게요. 윗부분을 스케일 가운데 포인트에서 조금 줄이는 방법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상위로 조금 올려주는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랫부분도 역시 무브를 조금 내려줘야 되겠죠. 자, 이런 대략적인 직선화된 형태를 만들어주고 나면 얘가 형태를 만들어주기가 좀 편한데요. 바지가 너무 두꺼운 것 같으면 얘는 조금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팔걸이 부분이 좀 튀어나오는데 여기 사선이어서 조금 애매해요. 얘를 당기게 되면 옆으로 무브해서 당기게 되면 이렇게 사선으로 튀어나와 버리거든요. 그래서 먼저 얘를 형태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 형태 만드는 게 의외로 좀 까다로워서 어떻게 할까요? 먼저 폴푸시를 한번 빼보겠습니다. 이렇게 빼보면 형태가 각이 틀려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형태에서 라인, 팔걸이 부분의 모서리, 그 다음에 팔걸이 부분의 모서리 부분을 찍어주면 형태가 끊어지겠죠. 그러면 이 부분이 끊어진 선이기 때문에 지우개를 해서 한번 지우겠습니다. 라인을 얘는 필요 없습니다. 얘도 필요 없습니다. 얘도 필요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형태가 뜨겠죠. 그러면 이 사선일 경우에는 라인을 이용해서 대각선에 연결, 이쪽이든 아니면 라인에서 이쪽이든 대각선으로 하나의 선을 연결해 줘야지만 면이 찹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 부분은 곡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얘를 무브 형태를 이렇게 빼줄 수 있겠죠. 무브 이렇게 빼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곡면으로 이제 바뀌는 것들을 작업할 때 팔걸이 부분을 조금 다양하게 이렇게 해줄 때 작업들이 가능하겠죠. 좀 더 앞으로 뺄까요? 이렇게. 자, 어떤 직각적인 형태로 이런 형태를 만들게 되면 되고요. 이런 형태들을 만든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끝부분, 그러니까 시작 그 마구리 부분이라고 하는데 나무가 절단된 부분은 꼭 SB대로 가기 전엔 여기 형태를 끊어줘야 돼요. 지금 보게 되면 아마 윗부분은 조금 많이 둥글고 아랫부분은 각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니까 챔퍼를 이용해서 각을 주겠습니다. 자, 챔퍼 위에 선택해서 아까 본 챔퍼 선택, 위에는 좀 둥글게 가니까 한 6mm 정도 될 것 같죠. 6mm 엔터. 엔터 하면 면이 너무 들어갔네. 여기 사선이 꺾이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하는 방법은 풀푸시를 올린 다음에 하는 방법이거든요. 조인트 풀푸시를 쓰면 편합니다. 조인트 풀푸시를 해서 극악의 방향으로 할 때 J가 아니라 R을 한번 해볼까요? R도 아니고 할 때마다 저도 헷갈리는데 V가 아니네. F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F네요. F를 조금만 올린 다음에 얘를 스케일을 이용해서 가운데를 줄여주면 이렇게 베벨이 생기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형태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보게 되죠. 자, 그러면 아랫부분도 줘야 되는데 아랫부분은 옵셋으로 준 다음에 옵셋, 그 다음에 옵셋은 되게 작게 줄게요. 아랫부분에 옵셋 뭐 한 3mm만 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도 무브 이렇게 당겨주면 안 되니까 각을 주면 얘가 깨질 텐데 일단 이렇게 할까요? 그러면 이렇게 사선으로 해서 아니면 얘는 펴주는 방법이 있어서 뭐 이렇게 안 해도 되긴 하는데 이렇게 수직으로 내리면 각이 어느 정도 잡히는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이 앞부분도 옵셋 간격은 최대한 작게 뭐 한 3mm나 2mm 정도 3mm 줄게요. 그 다음에 대각선 방향 면체는 끊어지면 안 되니까 대각선 방향 연결
곡선 방향 연결. 이렇게 하면 형태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역시 얘를 무브 아래로 좀 내려주면 되겠죠. 2mm 정도만 내려주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무리가 되는 부분에는 꼭 면을 한번 끊어줘야지만 얘가 돌아갈 때 문제가 안 생겨요. 그래서 이 정도로 작업을 해놓고 직선화되어 있을 때 나머지 연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얘를 또 역시 단계별로 저장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실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move, copy 해놓고 다음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기본적인 작업들은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얘를 일단 스트리프를 클릭해서 메이크업 그룹 그 다음에 SVD를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SVD 클릭하게 되면 곡선화되는 걸 보게 되죠. 2번 정도는 주는 게 무난하다 라고 했어요. 그럼 2번 정도면 이렇게 각들이 부정하게 생겼는데 이런 팔걸이 같은 부분이나 튀어나온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보고 이걸 보고 어디가 좀 잘못됐다라는 걸 판단하면 되게 편하게 작업들을 할 수 있어요. 지금 보면 여기가 너무 투박한 부분이 있을 거고 아랫부분도 좀 투박하니까 더 당겨줘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수정을 하기 위해서 이 작업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나머지 부분은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팔걸이 부분 됐고 이 부분이 좀 어색하죠. 튀어나온 부분이 좀 어색하니까 이 라인이 조금 더 빠져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무브 돌아가서 무브해서 조금 더 위쪽으로 빼주는 방법. 윗라인도 지금 보게 되니까 조금 더 빼지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선택이 잘못되면 안 되니까 무브 윗라인도 조금 길게 부드럽게 형태가 늘어날 수 있게 수직면으로 작업을 해서 있고요. 무브 커피로 한번 해볼까요? 줄자를 한번 만들겠습니다. 보고 줄자 영역 따라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올려주겠습니다. 뭐 이렇게 올라가면 좀 자연스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랫부분도 아까 보는 것처럼 너무 투박할 수 있으니까 예, 중간에 선이 하나 빠졌네요. 여기 중간 라인 하나 거주고 자, 아랫부분 라인들을 먼저 선택하겠습니다. 라인 선택해서 무브 수직면으로 조금 내려줘야 되겠죠. 수직면이 안 잡히면 줄자를 이용해서 T 클릭 그 다음에 줄자를 따라가게끔 무브 자, 이 정도가 낫겠네요. 그 다음에 스케일을 이용해서 조금 줄일까봐요. 스케일 이용해서 조금만 줄여주고 윗부분도 다시 한번 선택하는 게 낫겠죠. 이 윗부분도 보고 줄자를 이용해서 조금만 내려주고 크기 스케일 컨트롤 키 눌러서 조금만 줄인다든가 이런 식의 방법을 참고하는 게 낫겠죠. 휘었구나. 이렇게 잡아주면 될 것 같네요. 조금 많이 줄었네. 자, 이런 형태로 작업을 해주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런 식의 작업들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다리 모양을 만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주면 될 것 같네요. 그냥 두도록 하죠. 그러면 아까보다는 조금 더 나은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평면의 다리도 조금 바깥쪽으로 빼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만들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 안에 면체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것도 루비로 추가된 기능인데 루비로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 루비는 뭐냐면 remove interface라는 거거든요. 이 안에 면이 혹시 숨을 수 있는데 그걸 일일이 체크할 수가 없으니까 그룹핑 하기 전에 이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루비를 설치하시면 그 루비 이름은 지금 보면 remove interface라는 명령어입니다. remove interface로 클릭하게 되면 혹시나 이 안쪽에 있는 면들을 삭제해 줍니다. 숨긴 면들을 삭제해 주는 게 remove interface. 루비 이름이 이렇고요. 이거 설치하면 이제 익스텐션 안에 설치가 되거든요. 자, 이 정도 된 상태에서 이 친구는 그냥 다시 언더에서 놔두고 기본값에서 돌아가게끔 놔둬주고 얘를 move copy 다시 한번 형태를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러면 make group 그 상태에서 svd 그 다음에 플러스 3번 정도 더 주면 이런 형태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럼 아까보다 조금 낮은 것 같죠, 다리 부분은. 근데 앞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데 이제부터 다듬어 주면 돼요. 아까 쇼 파일을 든 것처럼 이 앞부분은 빼축해야 됩니다 라고 한다면 지금 뭐 3번까지 가면 더 휠 거예요. 더 휠 거니까 3번이 좀 부드럽긴 한데 3번까지 가도 되겠네요. 3번 3번 정도 스무스를 주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있는 아이콘 클릭, 그 다음에 그룹 안에 들어가서 앞부분 선택한 다음에 라인을 선택해야 되겠죠. 더블 클릭해서 그 다음에 네 번째 수정, 그 다음에 얘를 피스카피 이렇게 올려주면 점점점 펴지는 걸 좀 보게 될 거예요. 펴지는 걸 많이 펴지게 되려면 선이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얘가 안 뜨네요. 이 선이 잡혀야 되는데 그래서 다시 두 번으로 돌릴게요. 조금 더 각이 잡히니까. 각을 최대한 잡아주고 옆부분도 같이 잡는 게 좋을 것 같다 싶으면 이렇게 연관된 부분들을 잡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설정 실수를 어떻게 빼줄 것이냐에 따라 이렇게 펴지게 되거든요. 적당한 선에서 좀 펴주면 가운데가 너무 많이 들어갔네요.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겠네. 자, 이렇게 형태를 적당히 잡아주게 됩니다. 그럼 어느 정도 잡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줘도 형태는 좀 부드러워지겠죠. 이 부분만. 그 다음에 안에 꺾인 부분도 더 주고 싶다 그러면 이 부분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 부분도 원하는 부분을 선택해서 다시 설정, 이렇게 펴지거나 휘거나 모드를 작업해서 위치를 잡아줄 수 있겠죠. 여기 부분이 조금 깨졌네. 이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이 정도는 나와야 되겠네요. 휘지 않으려면 이 정도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팔걸이 부분 이게 너무 많이 휘었으니까 공면이 안 잡히죠. 그래서 얘만 더블 클릭 선택, 그다음에 다시 수정. 자, 이렇게 하면 형태가 각이 좀 잡히는 걸 보게 될 거예요. 그다음에 이쪽 면도 다시 한번, 그러니까 면을 자기가 나눈 면이랑 안 나눈 면이랑 그걸 잘 생각해서 이렇게 잡아주면 형태가 잡혀요. 이 정도면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쪽 면만 선택해서 다시 이쪽 선만 선택해서 다시 여기는 당겨주세요, 늘려주세요. 이렇게 곡면의 정도를 조절할 수 있겠죠. 그럼 어느 정도 곡면이 나온 것 같네요. 자,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형태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도 폈더니 조금 각이 져서 깨지는 경향이 있는데 조금 적당히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 이 부분도 조금 많이 문제가 있네요. 이 부분 조금 피겠습니다. 이렇게 잡아줘야지 피겠죠. 너무 쉰 부분이거나 너무 펴진, 뭐 잘못된 부분들은 이 하나의 선들을 선택해 가면서 작업들을 해주면 훨씬 수월하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지금 아랫부분은 잘 나왔어요. 잘 나왔고 이쪽도 잘 나왔고 조금 휜 경향이 있어서 아랫부분을 먼저 긁을게요. 아랫부분만 다시 긁어서 무브가 될려나 모르겠네요. 한번 무브를 한번 이게 따라붙어서 안 되네요. 제가 중간선을 잘못해서 그런 건데 아까 보겠습니다. 아랫선 어차피 안 되네요. 이거는 나중에 바로 적어야 되겠네요. 일단 이 정도로 두고 아랫부분 맨 아래 다리 수평으로 나온 부분만 선택해서 이 부분이 너무 곡선화됐으니까 이 부분은 다시 수정 값을 펴주면 직선으로 바뀌면서 다리가 깨끗하게 나오겠죠. 저쪽 본 반대편도 부분 가서 너무 곡선화가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 선택, 선이 꼭 선택되어야 됩니다. 선택 쭉 펴주게 되면 곡선화가 좀 줄어들면서 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형태들을, 아이고, 얘가 아니라 얘였군요. 죄송합니다. 얘는 삭제할게요. 헷갈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이 부분도 아랫부분 밑에 펴주기, 자, 이렇게 펴주기 하게 되면 형태가 펴지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작업을 해주면 형태들이 나오고요. 여기는 조금 많이 너무 곡면이 아니게 됐네요. 뭐 이 부분은 다시 곡면을 좀 주겠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선을 세그먼트를 추가해도 돼요. 직선적인 부분을 만들어주고 싶다면 세그먼트를 뭐 나중에 조로 같은 걸 이용해서 메쉬로 바꾼 다음에 추가해도 되고요. 그런 부분들은 요령껏 해주시면 되니까. 이건 점선으로 나온 이 세그먼트 선이 보이잖아요. 이 부분이 지금 곡선화되어 있어서 그래서 나중에 끊어주면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끊어주면 작업들이 조금 더 각진 모습으로 다듬어 줄 수 있죠. 이렇게 각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구분이 되니까
값을 좀 조절해서 작업이 가능하겠죠. 자, 이런 식의 형태들을 만들어서 작업들을 주로 하게 됩니다. 앞부분 손 만들어 놓은 거 일단 삭제를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형태가 나왔다. 그러면 표면화가 끝났고 나머지 비뚤어지는 데 없고 이 부분은 둥글게 나오는 게 맞고, 자, 이러면 SVD로 어떤 형태를 만들어낸 과정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항상 SVD는 종료했으면 메쉬로 바꿔줘라. 그래야지 속성 자체가 이렇게 메쉬 형태로 나옵니다.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되고, 뭐 그룹 바깥에서 얘를 형태를 변형해 주고 싶으면 소프트, 스무스 저스가 올려주면 깨끗한 형태가 나오겠죠. 근데 이런 부분에 라인들을 나중에 매핑할 때 거줘야 된다 그러면 이게 좋은 게, 아까도 보여드린 것처럼 프론트로 한번 가볼게요. 프론트 가면 이거 어디 갔지? 프론트면에 있습니다. 프론트면에 얘가 있는데 얘도 역시 프론트로 키고 카메라 뷰를 패러렐로 바꿔주면 수평면이 나오죠. 수평면에서 내가 원하는 라인을 툴스에서 조로를 이용해서 원하는 꼭지점에서부터 꼭지점을 거주게 되면 그려지면서 양쪽이 똑같이 이 부분에서 나중에 재질 분절점 만들 때 쓸 수 있게끔, 그냥 아까 제가 낙서를 해놔갖고 지우고, 괜히 이렇게 만들어놨네. 이거는 여러분들 아까 보여드리느라고 작업을 한 거라서 이렇게 꺼놓고 말겠습니다. 어쨌건 이런 식으로 형태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아까 이미지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나무의 질감이라든가 효과를 줄 수 있다. 이런 부분도 끊어지는 부분에 나무 질감 나중에 방향 타기 힘들면 조로를 이용해서 라인을 한번 그어주면 돼요. 그러면 형태들을 어느 정도 만들 수 있으니까. 대략적인 형태는 이렇게 되고요. 이 베이스를 왜 안 넣었냐면 폭을 만들어 줘야 되니까, 가구 폭이 얘가 한 700 정도 주면 무난하지 않을까 싶은데 500, 550, 560 정도 줄까요? 그러면 여기서 먼저 그려오는 거죠. 얘를 이 안쪽 면에서 세로 바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세로 바를 하나 만들 팅글 이용해서 라인을 이용해서 만들까요? 그냥 수평으로 만든다면 쉽게요. 레팅글 세로바인데 조금 높이는 한 폭은 한 20mm, 그리고 쉼표 높이는 한 40mm 정도를 해주면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이 폭이 풀풋이 560 정도. 얘는 그룹핑을 해서 메이크업 그룹, 다음에 위치 잡아주고, 위치에서 이 높이 위치는 바닥에서부터 우리가 보통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판에서 걸리는 거니까 바닥판이 이루어지는 사각형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럼 바닥에다 만들겠습니다. 레팅글. 자, 가로폭은 이게 직교 이렇게 나서 그렇구나. 퍼스펙티브 바닥에다 레팅글. 엉덩이 바지 있는 데니까 폭은 한 560, 길이는 한 700 정도를 주면 적당할 것 같아요. 그러면 먼저 700, 쉼표 560 정도가 바닥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 바닥판을 두께는 옵셋, 안에가 비되니까 여기는 60mm 정도 주고, 여기는 비워주고, 두께는 푸시 20mm 정도. 자, 그 다음에 얘는 메이크업 그룹
이 아래에 판이 쓰는 거니까요. 이 판을 대주는 거를 이 안에다 그리면 편해요. 그러니까 일단 직선으로 먼저 그릴게요. 레팅글 이용해서 레팅글 클릭, 그다음에 이 폭은 같은 폭을 할 땐 쉼표 치고 하면 된다고 그랬죠. 쉼표, 그다음에 15mm 정도, 그다음에 풀푸시 내리는 폭은 30mm 정도. 자, 그러면 턱이 만들어지는 거 보게 됩니다. 얘도 더블 클릭, 트리플 클릭, 메이크업 그룹. 그다음에 일단 끝은 아니니까 얘는 적당한 위치에서 부분을 시켜 놓고요. 얘가 바닥에서부터 몇이냐? 350 정도 올라오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바닥면에 그렸으니까 두께가 20mm 빠졌으니까 무브 330 정도 올리겠습니다. 330이면 너무 높은데, 이거 300만 올려야 되겠네요. 300. 다음에 이 모서리가 수평으로 이동, 그 다음에 여기서 이동. 얘는 필요 없는 거고, 먼저 두 축을 한 번에 이동하려고 하지 말고 한 축씩 이동을 해서 위치를 잡아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동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지금 50mm 낮췄는데 위로 50mm, 30mm 올릴게요. 다시. 그 다음에 앞으로 좀 더 튀어나오게 하고, 뒷부분은 많이 튀어나왔으니까 나중에 줄이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의 경사가 지금 이미지가 있어서 그런데 아래 바의 경사가 돌아가야 되겠죠. 무브 툴에서 형태가 나오면 이 정도 돌려주는 게 맞겠죠. 돌려주고, 잠시만요. 이렇게 파묻혀서 일단 작업을 해주면 되는데, 돌렸을 때 이 부분이 맞닿아야 되니까 이 부분은 그룹 안에 들어가서 이 라인만 무브 위쪽으로 올려주면 수평으로면으로 잡히게 되겠죠. 반대로 K 숨긴 선 라인 잡아주고 무브면 이렇게 맞춰주면 되겠죠. 사선으로 만들어진 각이 만들어진 거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됐고, 뒷부분은 튀어나오는 게 아니니까 지금 사진에서 보다시피 뒷부분을 안으로 파묻히니까 이거 연결 부위에 붙을 수 있게 그룹 안에 들어가서 뒷부분만 선택한 다음에 무브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당겨주면 되겠죠. 그러면 결합이 될 수 있게끔 조금 더 이동하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묻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약간 내려주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두 가지 그룹 선택해서 무브 수직으로 10mm 정도 내려주면 되겠네요. 형태들이 만들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앞부분은 조금 더 튀어나오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이 부분은 풀푸시에서 조금만 더 빼겠습니다. 이렇게 20mm만 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는 것처럼 치수가 이렇게 나오는 걸 보게 되는데, 치수를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폭은 560, 그 다음에 이 폭은 219, 200 정도 1mm 더 빼겠습니다. 520 정도 이렇게 작업을 하면 되겠죠. 근데 경사면이 좀 기울어져 있어서요. 이거를 선택한 다음에 역시 무브 로테이트 잡아서 조금 이렇게 내려주면 될 것 같아요. 역시 아래 봐도 여기에 맞춰서 올려주면 되겠죠. 두께가 조금 두꺼우니까 줄이겠습니다.
다음에 윗선 잡아서 K 보고 내려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형태를 만들어주면 될 것 같네요. 그다음에 K를 지워주고, 자, 이렇게 만들어주면 간단하게 나무 질감에 나오는 자연스러운 목재 가구를 만들어주게 되고요. 반대편은 대칭이니까 간단하죠. 반대편은 대칭이니까 별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간단하게 작업을 해주면 될 것 같으니까요. 이 윗부분도 너무 등받이가 작다 그러면 윗부분 선택해서 무브해서 올리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깨지기 때문에 지금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똑같이 우리가 밀러 배운 것처럼 무브, 여기 JH 스톨바에서 미드 포인트 잡고 수직면에서 이쪽으로 돌립니다 라고 하면 이렇게 완성이 되겠죠. 제치스는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뒷바에 있는 형태를 만들어 줘야 되니까 뒷바 형태를 만들어 주고, 얘 봐도 무브 카피를 해서 뒤에도 하나 카피를 해줘야 되겠죠. 저까지만 두고 얘는 잠깐 하이드 시키겠습니다. 하이드 잠깐 시킨 다음에 뒷바는 반대편으로 기울기를 주면 되니까 뒷바 반대편 기울기를 주기 위해서 무브 형태 위치 쭉 수평으로 따라가 주면 되고, 그 다음에 로테이트를 통해서 무브 로테이트 반대로 이렇게 돌아주면 되겠죠. 이거는 근데 너무 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직각으로 좀 잡아도 될 것 같고, 형태에 따라서 지금 많이 아래로 떨어졌기 때문에 조금만 이동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형태를 만들어줘도 되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원하이트면 이런 형태가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럼 등받이 윗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아래에서 만들어서 가겠습니다. 기울기를 사이 간격이 560이니까 레팅글 이용해서 바닥에다가 먼저 레팅글 길게 560, 약간 파묻혀되니까 560에 두께는 20mm, 20 쉼표 560 이렇게 잡아준 다음에 두께는 좀 두껍게 가야 되니까 50mm 가볼게요. 50mm. 여기 뒤 등받이 바가 되겠죠. 그럼 얘를 선택, 메이크업 그룹, 그 다음에 무브에서 기준이 될 만한 선에서 가주면 편해요. 그러니까 뭐 지금 가려서 있겠지만 기준이 될 만한 거, K를 켜주면 승계선이 나오죠. 기준선에서 위치 잡아주고, K를 높이를 잡아준 다음에 무브에서 수직으로 올라가주고, 그다음에 다시 위치 수평으로 이동해주고, 자, 이런 식으로 형태를 잡아준 다음에 로테이트를 통해서 기울기를 잡아주면 되겠죠. 등받이 기울기에 맞게 조금 더 올려주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위치를 잡아주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겠죠. 그다음에 두께가 조금 두꺼운 것 같으니까 10mm만 넣어준 다음에 더블 클릭 들어가서 이 면을 조금만 이동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 주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런 형태로 만들어주면 된 거고요. 등받이 부분에 있는 거는 아주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윗부분을 나눠서 작업하는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가운데 센터에다가 나눠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면 끝부분 더 해갖고 해도 되는데, 나머지 부분 얘를 하이드 시키고, 얘도 하이드 시킨 다음에 가운데 있는 바에서부터 형태를 나눠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줄자를 이용해서 T, 여기서부터
몇 mm, 30mm 띄었다. 두께는 다시 줄자. 두께는 10mm 정도면 될 것 같다. 그럼 다시 줄자를 뺄게요. 10mm 조금 두껍겠네요. 5mm 정도만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떨어진 간격이 30mm니까 반대편에도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반대편에도 역시 줄자 여기서부터 30mm. 자, 그러면 여기부터 사각형을 만들어 주는데 렉팅글 클릭 클릭. 근데 면이 조금 줄였으면 좋겠다. 무브 아래로 2mm. 뭐 이쪽 선도 안으로 뭐 1mm 뭐 이렇게 무브를 해서 1mm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얘를 아래배까지 내려주면 되는데 그룹핑을 해놓고 내리는 게 편할 수 있어요. 뭐 이럴 때는 그룹핑을 해놓고 메이크업 그룹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서 얘를 풀푸시 방석 부분까지 내려주면 되겠죠. 자, 벗어났으니까 얘를 더 가리게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그러면 얘를 카피해서 스냅을 걸어서 카피를 할 건데 무브 일단 만들어 놓고 할게요. 등받이 중간 부분을 잘라서 미드 포인트 또는 좀 아래 부분에 포인트를 잡은 다음에 라인을 하나 수평으로 보여주고 이 라인을 선택한 다음에 무브 쪽으로 당기면 수평으로 각이 생기는 등받이가 생기겠죠. 자, 이 정도 해놓은 다음에 얘를 무브 카피 끝에까지 가서 스텝을 걸어서 수평으로 갖다 놓고 슬롯이 한 8개 정도 될까요? 8개 정도? 이렇게 하면 8개 등받이 쿠션 이런 부분에 힘을 받는 지탱대가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하이드 킨 거를 켜주면 이런 형태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게 좀 작다 싶으면 얘하고 얘는 스케일을 해서 높낮이를 조금 올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올려주면 좀 기울기가 달라지니까 뭐 여기서 프리도 스케일 한번 가볼까요? 프리도 스케일 하면 선택된 점에서 선택된 점만 그 면만 올릴 수가 있어요. 이런 작업들을 해서 프리도 스케일을 쓰기가 편한 거거든요. 이렇게 형태를 조금 올려준다거나 그럼 프리도 스케일이 훨씬 작업할 때는 유리해요. 유리하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그냥 두겠습니다. 그냥 두고 조금 내려놓기만 하면 되니까. 자, 이렇게 하면 의자, 뭐 프렌드 나무 의자 같은 것들을 대략적으로 만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방석을 만들어 줄게요. 방석 면적은 지금 540에 조금 튀어나오게 해야 되니까 550에 560으로 이렇게 가겠습니다. 550에 550에 550 정도? 이 정도로 가면 될 것 같은데요. 550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540에 550 정도 방석을 만들어 주면 되겠네요. 방석도 역시 SUVD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SUVD를 만들어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사각형을 만들어서 렉탱글 뒷폭은 좀 줄여서 길게 잡아보면 이쪽이
앞부분이 폭이니까 앞부분을 좀 크게 해서 좀 치수 보게 되면 540이니까 560 정도 나오면 되겠네요. 560, 570 할까요? 570. 쉼표 가로폭은 540 정도를 잡아주겠습니다. 이렇게 방석 크기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풀푸시에서 두께는 쿠션이 좀 넉넉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100mm 정도 주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간단한 건데 얘를 주기 위해서 모서리만 잡으면 되니까요. 모서리만 잡아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로 모서리하고 가로 모서리가 좀 틀리니까 얘는 조금 따로 선택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챔플 주기 전에 가운데 면을 하나 쪼개놔야 되겠네요. 자, 무브 카피 미드 포인트 찍어주고 가로선 챔퍼 그 다음에 각은 20mm 20mm 정도 각이면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윗부분도 각을 줘야 되겠죠. 면은 빼주고 아랫부분도 각을 줘야 되니까 빼주고 그 다음에 다시 챔퍼 얘는 15mm 정도 주겠습니다. 15mm 엔터 치게 되면 각이 생기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그룹핑 메이크 그룹 그 다음에 스무스 없애주고 그럼 형태가 이렇게 나오겠죠. 가로바도 거줘도 되는데 뭐 지금은 가로바까지 글 필요는 없을 것 같. 일단 글까요? 긋는 게 낫다. 그러면 지금 아래면 같은 경우도 좀 깨져 있어서 안 보이는데 미드 포인트에서 한번 거보겠습니다. 라인 미드 포인트 그룹 안에 들어가 있구나. 자, 라인 포인트 미드 포인트 미드 포인트 미드 포인트 아까 카피 해놓고 하면 편한데 조금 순서가 엇갈려서 포인트 포인트 자 이런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럼 역시 얘도 SUVD 한번 클릭 2번 정도만 줘도 얘는 충분히 형태가 나오니까 2번에서 끝내는 거로 할게요. 2번에서 끝내는 거로 하고 얘 라인은 오른쪽 버튼 SUVD 메쉬로 변형해주면 변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보였다시피 FFD 3 곱하기 3 들어가면 포인트점이 나타나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가운데만 잡아주면 돼요. 가운데 잡아서 가운데를 무브로 약간 수직으로 올려주면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겠죠. 조금만 올려줘도 튀어나오게 될 겁니다. 이 정도만 튀어나오면 될 것 같은데요. 아래는 굳이 튀어나올 필요가 없으니까 가운데 정도만 튀어나오게. 그러면 나머지 얘는 필요 없으니까 지워주고 그 다음에 얘도 역시 스무스를 안 가도 돼요. 이 라인에서 매핑을 하게 되면 별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두고 나중에 세그먼트를 혹시 끊어줄 때도 이게 보여주는 게 뭐 작업하기가 훨씬 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그냥 두겠습니다. 자, 그룹핑 되어 있으니까 무브에서 형태를 가면 되겠죠. 위치를 한 번에 가려고 하지 말고 모서리점 하나 잡아주고 크기를 보면서 작업을 하면 되니까 무브 그 다음에 다시 수직 그 다음에 기울기 줘야 되니까 기울기 형태 그다음에 다시 무브 자 그리고 앞으로 좀 빼줘야 되니까 형태를 좀 빼주면 겹치지 않게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쇼파 등받이가 됐고요. 얘도 역시 카피를 해서 세우면 편하니까 무브 카피를 하겠습니다. 무브 카피 얘를 카피해서
좌표를 잡고 회전. 그 다음에 얘는 등받이 쿠션. 역시 머리 위치 잡지 말고 위치를 보면서 등받이가 맞는지 기울기가 맞는지 한번 체크를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뭐 자, 이렇게 대강 맞춘 다음에 크기를 한번 보면 되는데 등받이는 조금 더 두껍게 하고 높이가 낮아져야 되니까 이때 스케일 가서 높이 낮춰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앞에 튀어나오는 거는 더 올려주면 되겠죠. 그러면 슈퍼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SVD를 이용해서 모델링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뭐 다리가 좀 길게 나온 경향이 있긴 한데 이거는 뭐 기본 면체 룩대로 이용해서 잠깐만 줄여줘도 되니까요. 이렇게 나중에 변형을 해줘도 됩니다. 면수를 많이 올려놔서 조금 반복들인데 자, 이렇게 해서 다리를 좀 줄여서 설치를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소파가 완성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SUVD 기능이고요. 이런 식의 형태를 갖고 해서 자기가 원하는 공연적인 의자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간단한 매핑은 그냥 어차피 뭐 다음번 차에서 그 메타리얼에 대해서 알겠지만 일단 구분을 해야 되니까 일단 뭐 아무나 한번 적용을 시켜 놓을게요. 적용을 시켜 놓고 그다음에 쿠션도 카펫이나 천에 가서 패브릭 뭐 이런 부분 이름 하나 만들어주고 이름을 꼭 바꿔주는 이유는 나중에 합칠 때 임펄팅에서 합칠 때 이름 때문에 충돌 나는 경우가 있어요, 랩핑이.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니까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SVD를 이용한 의자 배치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제 가구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얘를 원본에다가 합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했던 1, 2주차 했던 공간 모델링 안에 이제 오브젝트를 넣고 기존에 이제 뭐 에어하우스에 다운받는 것까지 해서 연출해 주는 것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파하고 의자가 만들어졌으니까 간단하게 테이블은 그냥 아주 쉽게 만들어 볼게요. 레팅글 이용해서 가로 세로 크기는 보통 800에 1500 정도 나오는 거거든요. 800에 1500 정도로 한번 해볼게요. 800 쉼표 1500 만들고 높이는 T테이블이니까 한 380 정도 360 정도 잡을까요? 380 정도로 할게요. 380 높이 잡았고 이게 뭐 T테이블의 높이가 되는데 조금 높겠네요. 조금 낮추겠습니다. 돌이 올라가야 되니까 320 정도 올리겠네요. 320 올리고 이제 아래 그 테이블 프레임을 만들어 주려고 했는데 프레임은 그렇게 힘들 필요가 없어요. 아크를 이용해서 라운드 코너 한번 잡아볼게요. 보라색 띄면 정각이니까 보라색으로 정각 띄고 하나 만든 거를 밀러 카피 미드 포인트 찍은 다음에 수직 방향 그 다음에 아래쪽도 다시 아크 정각으로 한번 돌려주고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얘도 카피 밀러 카피 선택 미드 포인트 앞쪽 올려주고 반대편 아이고 잘못 갔네요. 이를 선택해주고 밀러 위쪽 미드 포인트 그 다음에 위쪽으로 해도 아래도 상관없어요. 클릭 정각 카피가 됐죠. 그럼 두 가지 다 선택한 다음에 얘도 빼주고 그 다음에 얘 추가 그 다음에 밀러 카피 가운데 미드 포인트 내리고 수평 반대편 이렇게 완성이 되겠죠. 이건 사실 이쪽은 안 해도 되는데 괜히 했네요. 풀푸시로 그냥 밀 건데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풀푸시 이쪽에서 끝까지 밀어주고 풀푸시 이쪽에서 끝까지 밀어주고 다시
아래쪽도 이쪽에서 이렇게 밀어주고 반대편도 더블 클릭해주면 이렇게 형태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거는 면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면은 다 지울 거예요. 이렇게 면은 선택을 잘해서 면을 지워주고 이쪽도 지워주고 이쪽도 지워주고 이쪽도 지워주면 이렇게 라인이 형성됩니다. 라인에 파이프라인으로 두께주는 게 있었죠. 그러니까 이거를 선택을 전체를 해줄 때 라인이 혹시 끊어질 때 쓰는 게 루비 중에 툴스의 TIG 웰드 뭉접 하면 라인이 혹시 끊어질 수 있는 게 하나로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툴스에 루비 설치하는 거 TIG 웰드 선을 용접해 줍니다 라는 뜻입니다. 선택하고 선택해주는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면 파이프가 있죠. 파이프가 있는데 뭐 옆이 라이트 튜브를 선택하면 곡면이 끊어질 수 있어요. 좀 얇게 두께를 해볼게요. 20mm짜리. 그러면 얘는 안 끊어지게 잘 됐네요. 크로스가 됐으니까. 라이트 튜브를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20mm짜리 파이프 라인이 만들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리를 만들어 주는 거고 상판을 한번 라이트 튜브를 이용해서 20mm짜리 파이프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20mm 조금 20mm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상판을 대리석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똑같이 아까처럼 레팅글 가로 크기 세로 크기에서 800에 심표인데 840 정도 해줄게요. 820 정도 좀 커야 되니까 820 심표 500 1520 정도 박스 만들어 준 다음에 얘도 풀푸시해서 두께를 주는데 한 30mm 정도 주면 될 것 같아요. 30mm 정도 준 다음에 뭘 할 거냐면 약간 형태를 잡아주기 위해서 아래 거는 베벨을 줄 거예요. 아래 거는 라운드 코너의 베벨. 얘는 너무 많이 주면 안 되니까 10mm 정도만 줄까 봐요. 10mm 주고 엔터 치면 베벨이 꺾이는 걸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윗판은 라운드를 줄 겁니다. 윗판은 라운드 코너를 줘서 얘는 되게 작게 3mm 정도만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라운드가 진 형태가 나오는 걸 보게 되겠죠. 물론 역시 메이크업 그룹 스무스는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각을 잡으면 이렇게 안 잡으면 형태가 나오는 게 처음에 할 때는 오히려 스무스를 안 주고 이렇게 각을 보고 하는 게 편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보고 기준점 형태를 가서 주면 위치가 잡히겠죠. 크기를 봐가면서 하는데 이렇게 나오면 적당하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윗판은 대리석판, 그 다음에 아래는 나중에 황동이나 어떤 금속 재질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테이블이 나오겠죠. 역시 얘도 선택해서 메이크업 그룹 안에 들어가서 상판은 스톤 부분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아무거나 해주면 되는데 일단 대략 이름을 바꿔주고 선택 입혀주게 되면 내리석 질감이 된 부분이 나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가구들을 몇 가지를 만들어 봤습니다. 만들게 되면 이제는 저번 2회차 때 했던 내부 공간 여기다 배열을 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뭐 나머지 기기를 다 만들 수는 없으니까 지금 만든 걸 하고 나머지 소품들은 웨어하우스 다운받아서 설치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자, 그러면 선택해서 먼저 슈퍼부터 다른 스케치 파일로 갖고 올 땐 컨트롤 C 누르면 바로 복사 카피가 되거든요.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 하게 되면 슈퍼가 들어왔고 축을 이동해서 90도 회전, 무브에서 로테이트까지 같이 연동이 되니까 90도 회전. 그 다음에 원하는 위치에 슈퍼를 배치하면 되겠죠. 묻히지 않을 정도로 약간만 띄워서 배치. 이 정도 배치를 하면 될 것 같네요. 이 정도 배치할까 봐요. 자, 이렇게 배치. 그 다음에 다시 들어가서 자, 뭐 웨어하우스가 조금 2019부터 바뀌긴 했는데 뭐 웨어하우스 통해서 여기
소스들 뭐 이렇게 받으면 되죠. 웨어하우스를 들어가서 원하는 재질이나 뭐 가구 오브젝트들을 받으면 되는데 꼭 로그인을 하셔야 됩니다. 최근에는 여기는 카페트를 이제 받았다 치고 여기다 이제 카페트를 한번 컨트롤 V에서 들어와 보겠습니다. 카페트 절감으로 해서 이렇게 좀 돌려보고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음번 한 5주차에 이 코튼 만들어주는 웹이 있으니까요. 그거로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있는 우리가 가구 만든 것 중에 의자 컨트롤 C 카피한 다음에 이쪽에다가 컨트롤 V 그러면 의자가 배치가 되겠죠. 카피 그 다음에 무브 로테이트해서 조금 방향을 이렇게 틀어주고 배열을 한번 해주고 의자 하나 더 들어가는 게 나니까 의자 무브 카피해서 수평이동 그 다음에 다시 상부에서 회전 자,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테이블 만든 거 다운이 많이 되니까 다시 한번 테이블 만든 거 선택해서 컨트롤 C 카피 그 다음에 다시 여기에 테이블 컨트롤 V 그래서 테이블 위치 잡아주고 조금 겹친 부분이 있으면 무브에서 조금 상부로 올려줘도 돼요. 약간 올려주는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배열을 한번 해보면 되겠네요. 자, 그럼 기본 가구들은 만든 것들은 이제 한번 다뤄봤고요. 루비 위주로 해서 뭐 나머지 옵션들 있는 것들 보면 화분이라든가 뭐 쿠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받으면 되니까요. 웨어하우스에서 뭐 쿠션 한번 갖고 와 볼까요? 쿠션 웨어하우스 다운받았다 치고 쿠션 하나 들어와서 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 종류나 이런 것들이 용량을 제일 많이 차지해서 사실은 이거는 맨 나중에 뭐 프록식이라든가 브이레이 돌릴 때는 다른 작업들을 하는데요. 지금 보여드려야 되니까 제가 일단 배열을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배열이 하나 되겠죠. 조금 사이즈를 줄여야 되겠네요. 이렇게. 화분 같은 것도 하나 불러와 볼게요. 옵션에 있는 것들을 선택해서 컨트롤 V 웨어하우스에서 다운받으면 요즘 너무 퀄리티가 높은 것들이 많이 있어서 이 식물 같은 경우는 꼭 나중에 넣었다가 지금 역시 그렇죠. 문제가 발생됩니다. 이렇게 다운이 되면 큰일 나는데 잠시만 기다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웨어하우스에서 뭐 괜찮은 화분이 있으면 근데 용량 퀄리티가 높으면 좀 용량이 많이 커지긴 해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일단 불러와 볼게요. 지금 녹화하면서 해서 이 용량이 좀 많이 차지하는데 일단 화분 같은 경우를 이렇게 배열을 해주고 저장을 꼭 해야 되겠죠. 프록시는 아직 안 한 상태니까 저장을 꼭 해주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나머지 또 이제 뭐 이런 액세서리 같은 집기들을 넣어주면 되는데요. 천정의 등도 한번 웨어하우스에서 다운받아서 어울릴만한 등을 각자 이렇게 한번 넣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미리 받아놓은 거로 해서 컨트롤 V에서 한번 등을 잡아볼까 하는데 자 여기서 뭐 천정면에서 이 정도 잡아주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다른 것도 한번 뭐 화분 같은 거나 조그만 것들 한번 작업을 해보죠. 뭐 소스가 있다면 웨어하우스에 다운받아도 되고 기존에 갖고 계신 게 있다면 집어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드라이브에서 굵은 내가 배열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배열하고 프로 스탠드도 하나 테이블 위에도 뭔가를 좀 넣어야 되니까 그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 웨어하우스에서 좀 다운 받아 놓고 작업을 하시면 좀 편하고요. 몇 가지를 한번 저도 다운 받아 볼게요.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화분 하나 같은 거, 책 같은 거 몇 가지 한번 다운 받아 보겠습니다. 이게 나뭇잎이나 이런 것들 되면 쓸데없이 종이가 커서 VLE 돌 땐 프로시 작업을 주로 해주는데 지금은 그냥 불러오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 나뭇잎 있는 것들을 한번 불러와 보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요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책 같은 거라든가 티테이블이라든가 뭐 이런 요소들도 많이 있으니까 뭐 다른 것도 한번 불러와 보죠. 뭐 테이블 역할을 할 만한 게 있나? 컨트롤 V에서 나무 박스 같은 거에 조금 더 이동을 해주고 그 다음에 책 같은 것들이 있으면 뭐 웨어하우스에 다 있어요. 너무 많으니까 종류가. 책 같은 것도 한번 불러와 볼게요. 자, 책 같은 거를 이제 뭐 테이블에다 조그만 식탁 테이블 위치를 줘서 위치를 잡아주면 그 온 페이스라고 해서 위에 잡아주는 것들이 2000 투명도가 생기면서 더 간편해지긴 한 것 같아요. 2020에서는 올려주기가 훨씬 더 수월해진 것 같고요. 그리고 스탠드도 하나 뭐 웨어하우스에 다운받아서 한번 넣어보죠. 웨어하우스 항목에서는 계속 그 제품명을 검색해도 되고 종류들이 이제 거의 뭐 아직 상용화는 되진 않았지만 이게 상용화되는 사이트도 많이 있고 그래서 여기서 검색해둘 때 별 지장이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로딩 시간 때문에 제가 다운 받아놓은 거를 같이 집어넣어 볼 텐데 스탠드 같은 경우 있다면 이렇게 올려놓고 바닥면에서 로테이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잡아주고 높낮이 조금 조절해주고 바닥 라인에서 온 엣지 쭉 하면 조명이 들어가죠. 그래서 보통 이런 스탠드 같은 거 옆에 사이드에 하나 넣어주고 티테이블 넣고 뭐 이런 남은 그러니까 맨 나중에 하는 작업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원본에서는 이걸 세이브 에이지 할 때 보통 이런 액세서리나 화분은 아예 그것만 따로 같은 정위치에다가 지어져 버려요. 그리고 이제 구조체만 만들어 놓고 나중에 임포팅해서 렌더 돌릴 때만 합성하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얘네들만은 다 이 상태에서 세이브 에이지를 하는 거죠. 삭제를 하고 그다음에 다 들어가 있는 상태, 그러니까 집기랑 구조체를 따로따로 세이브 에이지에 저장을 한 다음에 최종 뭐 매핑하고 렌더링 돌릴 때만 임포팅해서 합치면 작업하는데 훨씬 더 다운율이라든가 작업 효율이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작업들을 보통 두 가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에서 이렇게 작업들을 보통 하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게 지금까지 공간 모델링에서 루비를 사용해서 처음에 공간 1, 2회 때는 프로파일 빌더, 뭐 몰딩을 만들어주는 기능, 유리 창문을 만드는 천일 비트 뭐 등등을 살펴봤고요. 3, 4편에는
가구 집기를 통해서 소파나 의자, 테이블 만들 때 이제 루비 중에 이제 커브드 로프트, 그 다음에 SVD, 뭐 기타 스케일 등을 이용해서 공간 오브제를 만드는 것들로 정의를 해봤습니다. 다음 편에는 이제 V레이를 위한 메타리얼 설정 방법, 그 다음에 V레이 조명 세팅 등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